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9일 한국 잠수함이 핵으로 가려고 하나 사우스 코리안 서브머린즈 어바웃 투 고 뉴클리어?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탄도, 순항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 또는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미사일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기고 핵탄도미사일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건조 계획을 소개하며 이 계획은 한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영향권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육포조선소에서 신수식을 가진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 3급 KSS-3에 장착된 수직발사관 VLS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진수한 안창호함에는 1,100파운드 탄두를 탑재한 지대공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VLS 6기만 장착됐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우리 군 관계자가 2016년 향후 KSS-3 잠수함이 대기권 밖을 통과하는 SLBM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보탰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같은 순항미사일은 보통 탄두가 작은 전술 무기지만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큰 장거리 전략무기로 분류됩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SLBMS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평가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만으로는 SLBM을 운영할 가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탄도미사일은 요격당할 확률이 낮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래식 탄두 전술무기로 운용하기엔 너무 비싸고 부정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핵탄도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은 핵 억지력의 골든 스탠다드라며 한국이 조용히 자신의 수중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대규모 민수용 원자력 시설을 운용하고 있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안창호함을 포함해 총 9척의 KSS-3급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후속 함에는 1000에서 2200파운드, 약 454에서 998kg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현무-2 파생 모델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냉간 발사 시스템을 이용해 이미 수중 발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는 미확인 보도를 덧붙였습니다. 미 전문가 한국 핵잠수함 확보해야 진정한 대양 해군. 해군이 수권인 대양 해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에릭 프렌치 미국 시라큐스대 박사는 8일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천안봉함 LST-2에서 열리는 제18회 해군 함상토론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7일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프렌치 박사는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 핵잠수함 확보는 영내 그리고 국제해양에서 공공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대양 해군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한국 해군의 전략적 측면에서 갖는 효용성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고 한국의 전략 목적에 부합한 플랫폼과 핵추진 연료의 획득 방안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서는 연안 전력으로서의 기능, 영내 해양안보 상황의 불확실성, 해상교통로 등 해양공공재의 안전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확보 방안으로 외국으로부터 빌리는 방법과 다른 나라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들었다. 프렌치 박사는 핵잠수함을 외국으로부터 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어렵다며 현실적 제한사항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자 설계, 개발을 추진하는 획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확보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관계의 새로운 긴장과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렌치 박사는 한미 간 123협정은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원료 확보와 관련해 외교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요 지역 국가들과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장에 대한 대비와 관리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확보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국제사회의 핵확산 금지 규정 위반 등의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태우 건양대학교 교수도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비한 해군의 전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폐기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성패와 무관하게 급변하는 국제안보 정세와 주변국들이 한국의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들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주로 해양을 통해 도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력 증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력 분야 중 하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꼽았다. 3. 군 핵잠수함 프랑스 바라쿠다급으로 자체 개발 가닥. 북한 잠수함 8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띄운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이 프랑스 바라쿠다급 5,300톤 핵잠 자체 개발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1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이 지난해 핵잠 보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보고서는 19일쯤 해군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 연구기관은 보고서에서 국내 기술로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 냈으며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 등 핵잠 보유국으로부터 도입이나 임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일단 국내 기술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핵잠 보유국들이 핵잠을 타국에 수출한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미국처럼 고농축 우라늄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 원자로 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한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지난해 8월 이 연구기관의 핵잠 획득 방법과 국제법규 등 제약사항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핵잠 도입 문제가 논의됐던 시기여서 해군이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가 향후 핵잠 획득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 번째 지표로 여겨져 왔다.
다만 이번 연구 용역 결과 자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간 관측됐던 1조에서 1조 2천억 원 초도한 기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핵잠 자체 개발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북한 SLBM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핵잠이 반드시 필요하다던 해군은 정작 이 보고서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다. 내달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SLBM 위협을 부각시키기 곤란하다는 정무적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보고서 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